안녕하세요, 깍지님들.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집들이라든가 집안에서 하는 그 홈 케이터링이나 이런 걸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케이터링, 홈파티, 집들이 이런 컨셉으로 한번 제가 어떻게 플레이팅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케이터링이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연회할 때 출장 요리사들이 오셔서 뷔페를 차려주고 이러는 걸 케이터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케이터링에 포함되는 건 뭐 기내식도 사실은 케이터링 회사라고 부르고, 명품 회사들이 파티를 할 때 급식, 또 임원회의, 뭐 국빈 만찬 또 케이터링이라고 부릅니다. 한밭집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케이터링 회사예요. 그래서 케이터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터링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18세기 유럽에서 나온 거고, 왕족이나 귀족들 파티에 그들은 다 성에서 살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 200명 파티를 할 때는 외부에서 이제 셰프들이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제 케이터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도 케이터링을 하는 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재벌도 생겨나고 그 돈이 많은 기업들도 생겨나다 보니까 귀족들 문화였던 것이 이제 민간인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케이터링이 시작된 거는 사찰 음식이 아닌가. 스님들이 아침에 공양간에서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여러 번 드셔야 되거든요. 스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궁중 수락관 음식이라는 것도 왕도 드시고 왕비도 드시고 대신들도 드시고 이러니까 궁중 음식이 발전되면서 사실 케이터링이 발전됐을 것 같아요. 케이터링이라든가 집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빼놓을 수 없으신 분이 이제 마르사 스튜어트예요. 마르사 스튜어트가 젊었을 때 그 동네에서 음식을 잘한다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작은 케이터링으로 시작을 했대요.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스타일링이라는 걸 한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집에서 오늘 파티를 한다면 메뉴를 선택할 때 테이블보는 무슨 색? 핑크색으로 컨셉을 잡는다면 핑크 테이블보에 흰색을 배색을 하고, 꽃은 뭘 꽂고, 음악은 뭘 틀고, 메뉴는 어떻게 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사 스튜어트가 아주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킨 거지, 여자들한테. 그 마르사 스튜어트 리빙, 마르사 스튜어트 웨딩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웨딩 스타일링이 너무 예뻤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리빙, 홈 스타일에서 마르사 스튜어트 이전과 이후가 나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마르사 스튜어트 팬입니다. 진짜 저처럼 케이터링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영국 왕족들을 모시고 귀족들을 모시고 뮤지엄에서 케이터링을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뮤지엄 케이터링이 제일 어려운 건 뮤지엄은 불을 못 써요. 거의 찬 음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뮤지엄에서 불을 잘못 썼다가 불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케이터링 회사를 쓰되 불을 못 쓰니까 뮤지엄 저쪽에 만약에 불이 나더라도 문제가 없는 공간에 케이터링 공간을 따로 놓고 서빙을 하기 때문에. 박물관에 케이터링을 해요? 그럼 일단 제일 유명한 박물관에서 케이터링이라는 게 맷갈라. 왜 맷갈라라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갈라 할 때 막 패션들 다 촬영해가지고 이미지 뜨잖아요. 그날도 저녁을 먹습니다. 제가 뮤지엄이나 갤러리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정고 감독이랑 정관 선생님이랑 한 것도 그 컨셉에 맞추려고, 이번 작품이 어떤 세계니까 우리가 컬러를 어떤 걸로 정할 거고, 정관 스님이 어떤 식으로 음식해야 되고, 이제 이런 기획이 난 재밌는 거예요. 반고전 할 때도 파란색 테이블보를 깔고 해바라기를 엄청 샀어, 내가. 그래서 해바라기를 중간에 꽂아가지고 반고를 알리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케이터링을 하는 것과 브랜드를 만드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날 하루에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싸이씨 흠뻑쇼를 2011년 시작부터 항상 제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마,
이런 행사, 케이콘 이런 것도 뭐 다 당연히 제가 했었죠. 마마 같은 경우에 왜 케이터링이 중요하냐면 출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 예전에는 사실은 다 그냥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그냥 천막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 대기실을 중심으로 파티 연회처럼 꾸며놔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가 간단하게 드시고 끝난 사람들은 샴페인 마시면서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백스테이지에 저희가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놉니다. 지금 집에서 파티를 할 때 호스트가 음식을 준비하면 앉아서 대화를 못하고 그냥 밥하다가 끝나요, 보통. 집에서 내가 집들이를 해도 본인이 이제 케이터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마치 출장 요리사를 붙은 것처럼 그게 요새 잘할 수 있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배민과 쿠팡이츠 때문이죠.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음식을 배달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유명한 그 식당들도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오시는 것보다 쿠팡이츠에서 주문해서 내가 케이터링처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케이터링의 묘미는 음식만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일 내가 예를 들어서 손님을 준비해. 그러면 나는 뭘 좋아할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물건이 배달 왔을 때 어디다 담을지. 그래서 밤에 일단 그릇을 다 꺼내. 포스트잇에다가 여기다 뭐 넣어야겠다, 뭐 넣어야 되겠다, 뭐 넣어야 되겠다. 다 이제 준비를 해. 그리고 이제 테이블보는 어떻게 깔겠다. 사람들이 다 그러실 거야 또. 그렇게 많은 준비물이 있어야 되면 어떻게 집들이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보여주는 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집이 크고 적고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꼭 밸류가 얼마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집들이를 할 때 컨셉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사 스튜어트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집들이를 재밌게 만들 수 있다고 오늘 제안 드리려고 그런 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하나고 우리는 삶의 기반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난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떤 선포적인 의미도 있고 재밌는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손님을 불렀는데 사놓은 것만 갖고 음식을 차리는 건 조금 예의가 아닌 듯하니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는 치킨 워플, 그리고 또 치즈 플래터, 10분 만에 만드는 수박 샐러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메인으로 준비한 거는 싸먹는 김밥이에요. 내가 이거를 김을 다 말아서 하는 게 아니고 김을 각자한테 줘가지고 재료를 넣고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포스트잇으로 맨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딱 보고 아 여기다가 뭐를 담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치킨 워플은 여기다 넣으려고 그래요. 여기 요 나무도마에다가 치즈 플래터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라벨링을 하시는 이유가 아 이따 헷갈리거든. 이렇게 상상을 해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따가 어디다 뭘 담아야 될지 막 헤매거든. 그러면 오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 이 야채 스틱입니다. 예쁘죠? 사실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치즈 플래터입니다. 보세요. 치킨 워플. 그러니까 오늘 3가지가 온 거거든요. 딴 것도 필요 없어요. 요렇게만 세팅해도 에피타이저로 괜찮잖아. 그러면 제가 담아볼게요. 뭐 이거 다 담아 예쁘게 해줘서. 아, 와플 위에 치킨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걸 안 먹어봤단 말이야, 너? 우리나라에서는 치킨하고 워플하고 같이 먹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드셔보신 분들은 너무 맛있다 그러거든? 이게 식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문하는 거야. 치킨 텐더 같은 거, 뭐 맥도날드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치킨 텐더. 그 치킨 텐더를 사서 반 자르고 루꼴라를 올려도 되고 뭐 자기가 원하는 야채를 올려도 되는데 루꼴라 중에 좀 얇은 걸로 하는 걸 전 권해요. 조금 야들야들한 걸로. 워플은 집에서 구울 수도 있고 냉동 워플 파는 것도 있고 워플을 사서 그거에 맞게 잘라요. 이 치킨 워플에 진짜 워플에 끓이는 캐러멜 있죠? 그거를 뿌려 먹어야 맛있어요, 사실. 하나는 됐죠? 이제 완성. 치즈 플래터는 그냥 집에서 이거는 뭐 얼마든지. 치즈 플래터를 굳이 이렇게 도마 위에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쓸어도 먹을 수 있고 이게 기름이 아무래도 치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드에다 놨을 때 훨씬 더 색감도 좋고
이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놓은 거 같은 게 더 멋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다 한번 담아볼게요. 그냥 진짜 찍어 먹는 그냥 건가요? 스낵이지 뭐 스낵. 왜냐면 샴페인은 막 맛이 강하고 이런 거랑 안 어울리잖아. 이런 그 샴페인 글라스도 내가 이거 다 하나하나씩 산 거거든요. 이게 짝이 안 맞아. 다 다른 잔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재밌잖아. 너무 똑같은 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이거를 일단 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는 게 너무 이런 거 필요한 거. 단받침 이제. 이건 이제 이거야. 이렇게. 게 같은 거 먹을 때는 이렇게. 왜냐면 여기다 놓으면은 막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냅킨이에요. 이런 냅킨은 그냥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 냅킨이고, 요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튀는 음식 먹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좋잖아. 그죠?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는 그 거기에서 살 수 있어요. 이노움에서.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여러 개 사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꽃을 놓겠습니다. 어때요? 훨씬 더 화려해 보이지 않아? 글라스를 많이 썼잖아요, 색깔을. 어떻게 보면 집들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컬러 감각이에요. 그 색깔을 딱 찍어서 주고 여기에 맞는 꽃으로 보내달라 그랬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말사 스튜어트가 얘기하는 스타일링이에요. 집들이 할 때 꽃을 사갖고도 오시지만 호스트가 내가 생각하는 음식의 색깔, 그다음에 기물의 색, 그리고 꽃의 색, 이걸로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다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좋은 레스토랑에 가죠. 근데 집을 방문한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떤 공간,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고 또 나도 그걸 쉐어하겠다는 거거든요. 깍지님들도 사진을 딱 찍어요. 내 오늘 컨셉이 이거야.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자, 요 딱 색깔에 맞춰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출하시면 이 집들이 스타일링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테이블 세팅을 하죠, 그러면 가서. 에피타이저 존이랑 메인 존이랑 따로 두신 이유가 있어요? 자리를 바꿔가면서 약간 기분이 재밌지 않아? 또 저기는 낮잖아. 여긴 밥을 못 먹어요. 요 테이블볼을 여기다 깔아보려고 그래. 이런 거 만드는 걸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이거는 내가 동대문 시장 가서 맞췄어요. 또 테이블볼을 놓으니까 좀 느낌이 또 다르죠. 메인 존을 또 분위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8명 세팅을 메인, 그다음에 이제 디쉬를 깔아야 돼요. 메인 디쉬. 뭐 사실 나는 워낙 이런 게 옛날부터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돼. 요렇게. 이렇게 놔도 괜찮아. 윙을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좀 볼륨을 키우려고 나는 이걸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가서 사면 이거 만들 수 있거든. 남대문 같은 데 가면 예쁜 게 너무 많아.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재료를 다 싸서 서빙하는 게 아니라 김을 논아주는 거야. 단무지. 요거는 고기. 고기는 기름 없는 걸로 불고기 양념해서 하면 되고요. 달걀은 지단으로 하면 너무 얇아서 카스테라처럼 만든 거야. 그다음에 우메보시, 일본 외 매실 장아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너무 쉽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오이, 그다음에 흰자, 노른자, 그다음에 단무지, 그리고 고기, 우엉, 오메시소, 날차리죠.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이렇게 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 김을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 아끼다가 김장수 김이라는 태안에서 나오는데 진짜 비싼 김이래요. 난 누가 선물 줬어요. 그때까지 아끼다가 오늘 이제 쓰려고. 근데 너무 맛있대.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자를 거예요. 이거는 지금 좋은 김으로 받은 거고, 그냥 없을 때는 곱창김이나 김밥김 같은 걸로 해도 돼. 예쁘지 않니? 그 김을 또 싸먹는 데 있어서 생선회도 저기다 싸먹으면 맛있거든. 크네요. 광어. 일본 후토마키 같이 저것도 싸서 먹으면 맛있거든. 그리고 이제 또 뭘 하냐면 지금 밥이 다 됐거든? 근데 밥을 약간 초밥을 해야지 이게 맛있어요. 생선회도 있고 촛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9개 했거든? 설탕 3.5, 구 3.51이에요. 되게 단짠단짠한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야 돼.
1분이면 충분해. 이거를 김을 빼야 돼. 밥을 식혀야 되죠. 아, 냄새. 장난 아니지. 그 대신에 저 초밥을 할 때는요, 물을 적어야 돼요. 왜냐면 저 초대리가 물이잖아요. 저게 들어가니까 물을 먹기 때문에 좀 꼬들꼬들하게 거의 꼬드밥으로 하셔야 돼요. 이러면 밥 공기를 각자 줄 필요도 없고 하도 맛있고. 간장, 와사비, 그리고 장아찌 2개 넣으려 그래. 물회라고 있어. 참외인데 좀 참외 같지 않은? 좀 매실. 요건 새콤달콤하게. 아, 여름이라서 제철 과일 샐러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수박이 요새 제철이라 달고 맛있어서 지금 수박 샐러드를 하려고 합니다. 수박으로 네. 샐러드를 먹어요?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데 먹어보면 진짜 놀라요. 맛있어가지고. 일단 수박 샐러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즈키 소스거든요. 일단 이 차즈키가 요구르트로 만드는 소스인데 이게 요새 되게 건강식이에요. 근데 일단 요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깝니다. 아, 소스를 위에 뿌리는 게 아니라 깔아요? 네, 밑에. 뭐 이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올리브가 좀 남았으니까 올리브도 좀 넣고. 그럼 이 수박을 와, 아이고. 와, 잘 익었는데? 이거를 예쁘게 자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턱 잘라야 돼, 턱. 퍼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촌스러워. 이렇게 그냥 턱턱. 그래야 더 예뻐. 이렇게 딱 해놓고 오이에 약간 이 좀 거친 부분을 잘라내고 그냥 이렇게 그럼 길게 넣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필러로. 재밌지 않아?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넛을 좀 뿌립니다. 다 됐어. 진짜 간단하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겉에 이렇게 한번 뿌려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드디어 이제 상차림이 다 끝났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게 조금 화려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얼마든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마사추세츠가 한 명언이 많은데 손님을 초대한다는 거는 그 손님이 자기가 얼마나 환영받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배려했는지를 보이는 일이다. 이런 말도 했고 마사추세츠가 그 주부들한테 한 말이 내가 정말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수박 샐러드를 보면 와 이러는데 내가 이걸 만들어 드린 걸 보이면 어머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그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그분이 한 레시피가 거의 다 가정주부가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예요. 마사 스튜어트에 대한 책이나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홈파티를 하는 이유는 이사 가신 분들, 뭐 결혼을 하신 분들 여러 가지 홈파티를 하지만 너무 홈파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영리하게. 사실 오늘 보시면 거의 쓸고 내가 조리한 거는 계란 무치고 우엉 졸였고 많이 했네 뭘. 많이 했네요. 그래도 뭐 굉장히 간단한 거지. 근데 이따가 드셔보시면 만족도는 진짜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럼 우리 저 에피타이저부터 한번 시식해 볼까요? 짜자자자자. 짠. 소맥도 좀 먹어봐. 아, 키수주가 캔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술 못 마시니까 니네 한번 먹어봐. 어때? 괜찮아. 소맥 괜찮아? 김밥이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지? 네. 그래. 아니 근데 김밥이 너무 맛있다. 그지? 이것도 파야 될 것 같아. 김밥이나 비싸서 파세요.